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0장 가능태 모델. 현대 과학에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과학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 트랜서핑의 원리를 이용하면 당신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트랜서핑이 정확히 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만 말기로 하자.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물리학자에게 물체들은 왜 서로 끌어당깁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물리학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중력의 법칙 때문이란다. 그러나 아이는 또 묻는다. 중력의 법칙은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물체들은 왜 서로를 끌어당기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은 그만두고 그냥 가능태 모델이 가져다 주는 성과만, 우리는 그 성과만을 이용하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가능태 모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한다. 하지만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가능태 모델을 단번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노라고 성급하게 대들지는 말라. 그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바란다. 내가 행복을 위해 세상과 싸워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오던 식으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를 말이다. 평생을 바쳐 발버둥치고 싸워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세상이 제 발로 당신에게 걸어온다면 그 편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결국 세상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인데 말이다. 당신이 그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된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당신은 곧 선택하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소원은 오직 동화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발을 겨우 내디뎠을 뿐이다. 당신은 곧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무한수의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가능태의 다양성이야말로 이 우주의 첫 번째 본질이다. 우주에 대한 모든 모델은 현실이 나타날 수 있는 무수한 방식 중에 한 단면만을 보여준다. 지식의 각 분야는 실현된 현실 중에서 선택한 단 한 가지 측면에 근거한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항상 현실이 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가능태 공간은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모든 것의 정보장이다. 정보장은 모든 사건의 잠재적 가능태를 담고 있다. 가능태 공간은 섹터별로 나눌 수 있고 각 섹터는 고유한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 섹터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가능태의 차이도 커진다. 대체로 유사한 매개 변수를 가진 섹터들이 정렬하여 하나의 인생 트랙을 형성한다. 물질적 실현은 응결된 덩어리처럼 공간 속을 움직인다. 산염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적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모든 유기체는 물질 세계의 형성에 저마다 기여한다.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변하면 유기체는 다른 삶의 트랙으로 옮겨간다. 가능태의 시나리오를 고칠 수는 없으나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는 있다. 행복을 얻으려고 싸우지 말라.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그저 골라 잡을 수 있으니까. 제2장 펜듈럼. 여러 사람이 동일한 방향의 사고를 하면 펜듈럼이라 불리는 정보에 기반한 에너지체가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결국 이 구조체들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펜듈럼은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창조해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의 아니게 펜듈럼에 도움이 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암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자신을 빌려주라. 파괴적인 펜듈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복종시키고 임무를 완수하고 조국과 가족, 정당, 회사, 정부, 심지어는 이념에까지 자신을 바치도록 훈련받아 왔다. 다른 모든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고 나면 자신의 의지는 맨 나중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의무감, 책임감, 죄책감 등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이런저런 식으로 가족,
클럽, 학교, 직장, 정당, 정부 등의 다양한 단체와 조직에 봉사하고 있다. 분리된 개인들이 모여 같은 방향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온갖 조직체가 생겨나고 발전해 간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고 그 결과 조직체는 커져서 힘을 얻고 구성원들에게 정해진 규칙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 그리하여 결국은 큰 사회단체들을 그 밑에 복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커지기까지 한다.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때 이 에너지체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연합된 사람들과 건물, 가구, 설비, 기술 등과 같은 물질적 대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런 구조체가 형성되게 하는 과정은 무엇일까?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4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개개인의 사념 에너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서 정보의 기반을 둔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그런데 이것을 왜 펜듈럼이라 부르는가? 펜듈럼이 더 높이, 더 빠르게 흔들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보태주기 때문이다.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징적 주파수를 가진다. 예를 들어 펜듈럼은 일정한 간격, 즉 주파수로 힘을 가해야만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이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부른다.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펜듈럼은 흔들림이 느려지다가 결국 움직임이 멈춘다. 펜듈럼을 흔들어줄 지지자가 없으면 펜듈럼은 멈추고 한 존재로서의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펜듈럼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교, 석기, 고대 무기, 옛날 패션과 레코드판 등 다른 말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오래된 것들이 모두 그렇다. 당신은 아마도 이 모두가 정말 펜듈럼이란 말인가 하고 놀랄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의 사념 에너지에 의해 그 특질이 형성된 모든 구조체는 펜듈럼이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사할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조만간 에너지 펜듈럼을 만들어낸다.